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의 용도 지역을 배웠죠. 그 용도 지역에 이어서 용도 지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구 역시 용도 그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용도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도시군 관리 정하지만 그 예외가 조례가 있구나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두시면 그럼 왜 조례일까? 앞에서는 대통령령인데 왜 여기는 조례일까? 여기는 지역적 특색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라는 것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제일 먼저 나타낸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거는 뭐 때문에 나타나요? 1차 평면적인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경제적인 거, 효율적인 거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평면적인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바로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지만 이것이 문제되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용도 지역에다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라 할 수 있냐? 그것이 용도지구다 볼 수 있어요. 그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1차적으로 우리 편하게 얘는 2차적으로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정할 때 용도 지구를 갖다가 지정할 때는 뭘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는 건 결국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몇 가지냐? 1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개라는 의미를 갖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이걸 갖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편하게 암기 코드로 다 기준점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편하게 그냥 보세요. 취, 한, 고, 경, 미, 방, 보, 시, 개. 그러면 이렇게 취한 고경미방을 보면 그 부모는 뭐가 나오죠? 오로지 딱 하나 떠오를 것이 있을 겁니다. 자, 뭐가 떠오를 것이냐?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10가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순서 무시하고 아니라 이제 법의 순서를 갖다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 경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관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게 한 지구를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미관을 유지하게 한 지구다.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미. 자, 그 다음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지구라는 것은 쾌적 환경, 토지 이용을 위해서 높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최고 높이를 갖다 규제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고도지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존지구가 있어요. 이 보존지구라는 것은 문화재, 또 천연기념물, 명승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생태적인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쫀해가지고 그는 머릿속에 생각할 때 자, 제가 영자가 아니라 원래 한글인데 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지역을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보호지구였죠. 시설의 기능 그 자체를 강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공용시설, 또 항만시설, 또 공항시설 다 그 시설의 기능과 관련돼서 학교의 교육환경이라든가 비행기 이착륙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거는 어떤 종속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요거만 종속관계. 그게 왜 종속관계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종속관계라고 그러냐?
녹지 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타날 수 없어요. 녹지 지역, 그다음에 도시 지역 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 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집단 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속 관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기능, 공업기능, 상업기능, 유통기능 이런 것에 대한 한마디로 집중, 개발정비가 목적이구나. 개발하고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취락지구와 여기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얘는 사업과 관련된 지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제가 유일하게 였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방화지구라고 할 때 이 방화지구는요, 화재 예방만 이어가는 지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게 하는 지구를 방화지구라 한다. 그럼 반대로 요거는 바로 뭐냐? 방재, 재. 그럼 제가 이따가 그림을 그렸죠. 자, 요럼과 요럼 차이점 뭐냐? 요건 오로지 화재만, 얘는 물불, 즉 풍수해, 산사태, 해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 요것이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거는 갖다 말 그대로 제한하는 게 목적이야. 제한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것은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같은 걸 보호할 목적으로 유해시설을 등장시키지 말아라. 유해시설을 등장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유해업소가 등장하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런 경우를 다시 이제 뭐 할 수 있냐? 이 10가지가 다시 세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분되는데 세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방화지구는 세분되지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보겠지만 추가 세분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세분 역시 뭐로 정한다고 볼 수 있냐? 앞에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봤을 때 역시 대통령령 가지고 세분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갖다가 세분한다. 그럼 세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 본다면 경관지구가 있겠죠.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경관을 보호 형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따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좀 공부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자, 수, 시. 우리가 자수할 때 누구한테 쫓아가요? 경관한테 쫓아가죠. 그래서 자수시 경관 이렇게 주면 아주 편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연경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산지, 구릉 이런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으로서 자연경관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걸 경관지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수변경관. 그래서 이 수변경관에는 지역 내 주요 수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 그럼 한강변을 갖다가 주요 수계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결국 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걸 수변경관. 그 다음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라는 것은 대개 주거지역의 양호한 조성이라든가 시가지 도시경관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관, 그럼 나 앞에 있는 스카이라인, 즉 내 앞에 건물들에 대한 그 높이도 나한테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시가지 경관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우리끼리 공부할 때 누구 할 때 자수시 누구 쫓아가야 돼요? 경찰관 줄 경관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관지구가 있죠. 그럼 여기 미관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미관지구도 역시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역이 일하면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역이 일하면 아름답다. 자, 이제 우리가 갖다 응용한 것이지만 자, 이거는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다 볼 수 있어요. 중심지 미관. 이거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그렇죠?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갖다 기점을 하겠죠. 그래서 경관을 갖다가 보호하는, 즉 토지 이용도 높은 미관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요걸 갖다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다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사, 문화, 미관, 지구. 여긴 역사, 문화, 미관 지구를 했어요. 우리는 요거랑 이제 구별할 것이 있다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랑 구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랑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걸 본다면, 자, 다른 걸 근거로 할게요. 여기는 앞서 얘기 쫀이라 했어. 쫀. 지역을 중시하는 거고, 여기는 건물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다. 건물 그 자체를 중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다. 그럼 우리가 서울의 경우를 보면 4대 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궁궐 옆에 그런 마음대로 대형 건물 갖다 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보호하게 그 주변 지역은 규제를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라고. 그다음 역사, 문화, 미관지구라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어떤 문화재, 전통, 사찰, 알겠죠? 이런 것에선 그 지역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 일대, 그걸 보존지구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차이점은 건축물 중심이고 얘는 지역 중심이다. 아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심지 역사, 문화, 미관지구 외를 갖다가 일반 미관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지구? 일반 미관지구. 그럼 여기는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얘는 이렇게 세분됐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시 추가 세분시킬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조례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냐면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높이를 규제할 때 이 데드라인처럼 딱 선을 그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되는,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 갖다가 최저 고도지구라고 해요.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 갖다가 최고 고도지구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가 높겠냐? 최저가 높냐? 최고가 높냐? 그래 물어보면 다들 최고가 높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긴 정반대요.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옆에 공항이 있다. 그럼 제주 같은데 옆에 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공항 옆에 있는 건물들은 높은 건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최고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에다가 다른 거는 초고층인데 나는 건물의 맨 밑처럼 나는 저층 짓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밑으로 떨어지면 토지 효율적 이용 못하니까 더 이상 져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과미를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여기는 효율적 이용, 밑에는 과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최저와 최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지구라는 것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제지구가 있겠죠. 여기 있는 이 방제지구라고 하는데, 재해라 했죠. 재해, 풍수의 산사태 앞서 얘기했죠. 방제지구. 이때 방제지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방제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경상도로 자시보라 그럽니다. 자, 이 자시보자, 자세히 보자 그러면서 좀 방언을 섞어서 자시보자. 그래서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자연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했냐?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토지의 이용도가 어떤 지역? 낮은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은 자연방제지구로서 가져가면서, 특히 왜 문제가 될 거냐? 이런 데는 결국 하천이라든가 해안변에서 급경사지 같은 데다가 건축물 짓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가지 방제지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너무 밀집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밀집돼 있는데 요새 보면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뭐가 되어 있어요?
침수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런 것들처럼 결국 우리가 왔을 때 지역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갖다가 개선을 통해서 거기 있는 재해를 예방하겠다 볼 수 있어요. 재해를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가지 방제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수구 용량이 부족해서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도 있고, 그럼 이런 걸 갖다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방제지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갖다 예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보존지구.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쓰자 그랬죠. 보존지구 앞에서. 그러면 이 보존지구는 몇 가지가 있느냐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생 중인 것은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생 중인 건 보존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 환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그럼 얘랑 구별을 했죠. 얘는 건축물 중심이지만 얘는 문화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중심 요거라면 얘는 문화재, 전통 사찰. 그렇죠? 전통 사찰. 그래서 문화적 보존가 큰 시설이나 또는 지역 중심, 쫀 지역 중심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있겠고, 그 다음 이거는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 생태계 보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머릿속에 연상해 주면 될 것인가 하는 거 가져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생태계 보존지구다 그랬는데 이 생태계 보존지구라는 것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이런 거 갖다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요것이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거는 중요시설 보호지구랑 구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갖다 뭐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다. 시설물 보존지구다. 그래서 중요시설 보호지구랑 우리가 구별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거는 앞에다 이제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공용이란 말을 썼으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중요시설물이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 중요시설물은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국방, 보안상 이런 것이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방부대에 있는 것들을 갖다 보면 대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담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자식이 군대에 있는데 자, 가서 면회를 갖다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니까 거기 주소면 되라. 그러니까 뭔 소리세요? 내비 찍고 오세요. 찍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방상, 보안상 우리가 갔을 때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 전방부대에 있는 시설물들은 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존지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여기 구별할 것이 이제 뭐냐, 시설 보호지구죠. 그럼 우리가 이 시설 보호지구는 시설의 그 기능 그 자체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시설의 그 기능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기능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뭔 뜻이냐? 항공공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공학이라고 했는데 요 의미가 바로 뭐냐? 요거는 항만시설. 자, 항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은 항만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시설이 있겠고, 다음 조심할 것이 공용시설. 앞서 얘기했죠. 제가 요거랑 좀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럼 공용시설이다. 그러면 요거는 공용시설에 대한 업무기능. 자, 특히 이건 업무기능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요거는 공항시설. 공항시설은 뭐였어요? 항공기의 이착륙. 그렇죠? 이착륙이 항공기 이착륙이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공항시설이라고. 그 다음 학교시설. 자, 이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학교시설 같은 거를 우리가 유리할 때 여기 초등학교 있다. 그래서 거기 갖다가 학교시설 보존지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과거에 이게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은 대개 이제
공교육적 입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태릉 같은 데 보면 옛날 육사 있죠. 그럼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그 지역, 교육환경에서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나 기타 시설 같은 걸 등장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환경과 관련된 것만 등장시키게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이걸 갖다가 항공공학 이렇게 하는 거죠. 항공공학. 그래서 이걸 시설 그 보호지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라는 것은 바로 취락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정비가 목적인 걸 알 수 있겠죠. 정비. 그러면 이 취락지구의 정비가 목적인데 이 정비 목적인 이 취락지구는 뭐가 있느냐? 자연 취락이 있겠고 집단 취락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취락지구는 유일하게 무슨 관계에 있다? 종속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잠깐 갔다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쭉 가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무슨 관계? 취락지구는 무슨 관계에 있다?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취락지구라는 것은 바로 자연 취락, 집단 취락, 그 중에 시험지에 뭐가 나오는 거냐? 이래 보면 특히 잘 나오는 게 집단 취락 쪽이 잘 나옵니다. 왜 집단 취락이 잘 나올 것인가? 이래 본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얘는 속된 표로 봤을 때 그린 벨트 안에서 있는, 그린 벨트가 뭐죠?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집단 취락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 취락은 녹지적이나 도시적 바깥에서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는 정비를 하지만 종속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다고 보시면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 개발진흥지구다 그랬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이것도 적적인 개발과 뭐가 목적이 있습니까? 정비가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 했습니다. 시한 고경미방 보시개. 그래서 개 그랬으면 그것이 바로 개발 정비가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주, 유, 산, 관, 복, 특 이렇게. 그래서 주, 유, 산, 관, 복, 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요. 이건 주거 기능을 갖다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기능을 갖다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만약에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주거 도시를 건설하겠다. 아니면 여기다가 정비 사업을 갖다 하겠다. 주택을 정비하겠다. 그러면 그걸 주거 개발 징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주유산. 자, 유통산업, 산업유통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류라든가 공업 알겠죠? 이런 경우는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관광, 휴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에서 두 개 이상을 합치면 그것이 복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복합.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 들어가면 복합이란 말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두 개 가지, 세 가지 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면 외의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럼 그걸 갖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연상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바로 용도 지역을 갖다가 가져가는 걸 기능을 보완해서 용도 지구를 어떻게 지정했느냐?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10개가 되었고 그 10개가 바로 시행령 가지고 또 세분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분되지 않는 걸 보니까 법에서 세분되지 않는 것, 세분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방화지구가 있겠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아직까지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한번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했는데, 저것이 원칙은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법 입안 결정 고시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가 있느냐? 가서 추가 세분한다든가 이 법정 용도, 지금 여기는 10가지 외에 법이 정한 거
외로다가 뭐가 있냐면 신설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법이 정한 거 외의 것을 신설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면 돼요. 뭐로 하는 거냐? 이 자체는 조례가지고 그 지역적인 정서를 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추가 세분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 경우가 앞서겠죠. 자, 여기 보면 추가 세분하는 경우가 있고 세분하는 경우. 추가 세분은 뭐가 있느냐? 경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냐? 경관지구가 있고 미관지구가 있다 그랬죠. 그 앞서 얘기할 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우선 제일 먼저 경관지구는 뭐랬어요? 자수시 경관이라고 했죠. 미관지구는 중역이라면 아름답다 이미 돼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추가해서 세분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 경관지구라든가 뭐 예를 든다면 뭐 시계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경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도 간의 경계 같은 걸 있다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했을 때 미관지구 이런 것도 역시 따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분한다는 것은 어떤 걸 세분하는 거냐? 얘는 이제 같이 쓴 이유가 원래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데 걔를 지역에 따라서 세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다음 신설이란 건 법이 정한 거 외에 신설하겠다. 그럼 조례 가져간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자, 서울의 인사동에 를 봅시다. 예전 같은 인사동에는 거리의 문화가 참 잘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걷다가 그걸 갖다 특정화시키겠다 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정비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이런 것들 갖다 볼 수 있으면 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완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무리 봐도 문화지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취한 고경 미방 보시기에 화난다. 그랬지. 어디 문화지구란 말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나름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지구란 말이 있다. 그럼 그 문화지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지만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거는 법정 외의 걸 갖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신설할 때 부득이한 경우 해야 돼요. 그 다음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위 제한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 같은 문제를 갖다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되는 용도 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관점에서 할 때 25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면 이걸 갖다 기점으로 한 것이니까 우선 시가지 경관지구를 했어요. 그럼 자수시경 시가지라는 것은 뭘 갖다 기준점으로 했어요? 주거지역의 양환환경 또 거기는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지 미관지구를 했죠.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 용도가 높은 것의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게 하는 거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역사 문화 미관지구 분명히 했죠. 역사 문화 미관지구란 것이란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구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문화재 전통 사찰 나타났다 그러면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되는구나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대신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중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다음 주거개발지구는 주거 기능을 갖다 기점을 한다고 분명히 했고 복합개발지구는 여기 있죠. 자, 여기는 복합이란 건 주거나 산업유통, 관광휴양 이걸 갖다가 2개 이상 하면 바로 복합이 된다. 이거 외의 거 하면 특정이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중에서 새롭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방제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제지구에 대해서는요 오늘날 아주 왜 재취약성 분석 같은 걸 위해서 방제지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특히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안 침시 진행 중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갖다가
대해서 방제지구를 갖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제지구를 정하면 도시군관리법은 뭐예요? 재해 저감 대책을 갖다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죠. 무슨 대책? 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준점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냐?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연안 침식 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래서 연안에 있는 그 유격급 바다 쪽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 또는 산사태 등 동일한 화재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다. 몇 년 이상? 2회 이상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용도 지구가 지정된 거 분류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행위 제한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제한? 행위 제한. 그 이때 이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이 행위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직접 행위 제한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위 제한은 뭐에 따를 거냐? 지역적 특성을 따르니까 조례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어요. 조례하는 것이 원칙. 그 다음 행위 제한할 때는 뭐뭐를 할 수 있다. 이게 다 원칙이고 그 다음 뭐뭐를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예외로서 하는 거죠. 그럼 뭐뭐를 할 수 없다가 좋은 것과 할 수 있다가 좋은 것과 없다가 좋은 거예요. 응? 그러면 뭐뭐 할 수 없다는 나머지는 가능하다면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뭐뭐 할 수 있다는 이건 보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는 자 이거는 개발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나열된 거 외에는 이거 할 수 있다 외에는 할 수 있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고 할 수 없다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개 보면 원칙적으로 뭐에 따르면 지역적 정서, 즉 여기 있는 것은 다 지역적 정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적 정서가 되는 걸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개 보면 거기에 일치를 해놨죠. 결론적으로 해놨죠. 자, 결론적으로 해놓으면 뭘 갖다 먼저 아시면 되냐. 이게 이제 가장 특이했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도지구라는 것은 건물의 높이죠. 그러면 이거는 최저와 최고가 있잖아요. 최저, 최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최고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최고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미 높이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로 정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행위 제한이 정해졌잖아요. 도시군 관리로 최고에서 올릴 수 없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구나 를 알 수 있겠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그다음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어요. 그럼 이 공항시설 보호지구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에 대한 사항이냐? 이 내용 자체는 1차적으로 보면 비행기에 대한 이착륙이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걸 보면 항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형태냐면 일명 무슨 사건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땅콩 해양 사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법 적용?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항공법을 적용받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플러스 조례로다가 가능하거나 그래서 조례는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항공법, 그 다음에 조례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는 유일하게 종속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 취락이 있겠고 집단 취락이 있다. 그럼 이 자연 취락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 시행령의 별표에 의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는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중에 이제 령까지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그냥 개발 제한 구역법 해도 되고 이것도 말하기 싫다 그러면 개떡 같은 법 그렇게 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이런 법에 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거랑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개발, 진흥, 지구가 있어요. 개발, 진흥, 지구 적극적인 뭐가 목적이냐면 사업이 목적이죠.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면 이거에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된 이것 외의 것이다. 이것 외의 것이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죠. 경관지구는 뭐에 의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그래서 이거는 건축할 수 없다가 돼야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경관지구는. 그 다음 고도지구다. 그러면 고도지구도 역시 건축할 수 없다. 그래줘야 되겠고. 그 다음 시설보호지구 중에서 우리가 조례가 있겠고 여기 보니까 항공법 있다. 왜? 공항시설 나머지는 조례다. 그래서 여기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미관지구 그랬죠. 자, 미관지구도 뭐라 볼 수 있어요? 안에 조례가 정하는 거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방제지구도 여기에서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뭐가 정한다? 조례가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지구가 문제냐? 보존지구가 문제가 되더라. 볼 수 있어요. 무슨 지구? 보존지구. 그러면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보존한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다. 그러면 역시 조례가 정한 것.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다. 역시 조례가 정하는 것.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다. 역시 조례가 정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취락지구다. 그러면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에서는 자연취락. 자, 대통령령 정한다랬죠. 집단 취락은 뭐가 정한다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중에 요것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바를 갖다 본다면 자, 거기 보도록 해봅시다. 25의 문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럼 거긴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하나고, 왜냐면 자연취락지구는 도시지역 밖, 녹지역이나 도시지역 바깥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대부분 8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하면 층수죠. 그러니까 4층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에서 본다면 단독주택은 당연히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노래연습장 지을 수 있죠. 축산 업무 창고 지을 수 있죠. 방송국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자연취락이다. 그런데 취락지구는 사람이 거주가 목적이죠. 걷다가 격리병원, 소위 정신병원 격리병원입니다. 이걸 지면 잠 못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역시 우리가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없다는 건 좋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두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도, 지구에 관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용도 구역은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독자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용도 지역은 지역이 지정 토지의 평면적 이용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평면 플러스 입체적 이용을 위해서 기능 보완하는 사람은 용도 지구죠. 그와 상관없이 뭐 말은 용도 지역과 지구의 그 강화 또는 완화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규제가 목적인 것으로서 수도 개시 입 그런데 수도 개시란 말이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이게 종전에 뭐라고 볼 수 있으면 규제 일변되었다가 최근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그 용도 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마디로 어떻게 가잖아요. 얘도 도시군 관리로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얘는 예외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강좌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